뒤주 앞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후대 기록에는 영조가 세자에게 물을 들이지 말라고 했다는 전언이 남아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그녀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는 마음을 훗날 글에 남겼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조 11년 한양의 여름이 깊어갑니다. 풍산 홍씨 집안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은 한양에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충신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해경궁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홍씨는 총명하고 단정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과 학문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5살 무렵에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여자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말을 아끼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라. 홍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 알겠나이다. 집안의 어른들은 아이를 아꼈습니다. 총명함과 예의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홍씨는 날마다 바느질을 익혔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범한 양반 규수의 삶이었습니다. 영조 20년 홍씨의 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 궁궐에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조가 세자를 위해 신부를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국의 양반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세자빈 간택은 집안의 영광이었습니다. 홍봉안은 딸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궐에서 너를 부를 수도 있다. 홍씨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명의 규수가 모였습니다. 궁녀들이 하나하나 얼굴과 자세를 살폈습니다. 홍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간택에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씨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간택날 영조가 간택 과정을 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왕은 홍씨를 유심히 바라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정한 자세와 맑은 눈빛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궁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 아이로 정하라. 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경궁 홍씨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영조 20년 2월 홍씨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족두리가 올려졌습니다. 10살 소녀는 이제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창덕궁 동궁전이 그녀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은 차가웠습니다. 영조와 세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끊임없이 질책했습니다. 10살의 어린 세자빈은 그 살얼음판 같은 궁궐의 권력관계를 온몸으로 감지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밤 홍씨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꿈꾸던 궁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홍씨는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궁녀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자빈으로서 세자를 보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해경궁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궁궐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갈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 침묵해야 할지를. 해경궁은 동궁전에서 세자를 보필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자 이선은 총명하고 학문을 몹시 좋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날마다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를 지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세자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28년 해경궁은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손의 탄생 소식에 온 궁궐이 기뻐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보자마자 각별히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조선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해경궁은 젖을 먹이며 아이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해경궁은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모습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영조 29년 어느 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해경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하, 어찌된 일이옵니까? 세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해경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릇이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조가 세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경연에서 네가 답한 내용이 모두 틀렸다. 세자는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영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도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세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은 발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자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조의 질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을 안아주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세자의 병세는 점점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조 30년 세자가 궁녀들을 거칠게 대했다는 일이 전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해경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자가 폐위될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세자가 폐위되면 어린 아들은 어찌 되는가? 영조 32년 세자의 병세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궁녀들이 하나둘 세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궁전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궁이 급히 달려갔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궁녀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자는 멍한 눈으로 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해경궁은 떨리는 손으로 세자를 부축했습니다. 저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그러나 세자는 고개를 흔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조의 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은 격노하여 세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어찌 궁녀를 해칠 수 있느냐? 세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영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다니. 해경궁은 발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영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세자를 이대로 둘 수 없사옵니다. 영조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해경궁은 친정아버지 홍봉안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세자를 도와주시옵소서. 홍봉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조정의 뜻이 기울었다고들 한다. 해경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세자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홍봉안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 그 말에 해경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정아버지마저도 세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해경궁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구할 사람도 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조 38년 윤호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후대 기록에는 영조가 세자를 불러 강한 꾸짖음을 했다고 전합니다. 오늘 내 스스로 마음을 정하라. 세자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경궁이 황급히 달려와 영조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세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러가거라. 이는 왕명이다. 해경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뒤주를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커다란 뒤주를 끌고 왔습니다. 영조가 세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 죄를 뉘우쳐라. 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세자는 떨리는 몸으로 뒤주 앞에 섰습니다.
해경궁이 세자의 옷자락을 붙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궁녀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해경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주 안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조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궁이 영조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전하, 제발 세자를 살려주시옵소서. 후대 기록에는 영조가 매우 냉정한 태도로 명을 내렸다고 전합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 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경궁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뒤주 안에서 세자의 신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만. 해경궁은 물을 떠서 뒤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려 하느냐? 해경궁의 손에서 물그릇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물이 땅바닥에 흩어지며 스며들었습니다. 세자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만 갔다고 전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경궁은 밤낮으로 뒤주 앞을 지켰습니다. 눈물조차 마를 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경궁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저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뒤주에서 희미한 신음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경궁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듯한 희미한 신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뒤주를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저하, 저를 두고 어찌 가시려 하옵니까? 그러나 뒤주와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닷새째 해경궁은 뒤주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마마, 이제 처소로 돌아가시옵소서. 해경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여드레째 되는 날 영조가 명을 내렸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신하들이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뒤주 안에는 차가워진 세자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경궁이 비명을 지르며 세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세자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찌하란 말이옵니까? 영조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섰다고 전해집니다. 신하들도 침묵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해경궁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경궁은 홀로 동궁전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해경궁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죄이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원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해경궁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경궁은 텅 빈 동궁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처음 궁궐에 들어오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었던 그날. 세자를 처음 본 순간도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세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어린 해경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나이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세자와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짓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글을 잘 짓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영조 28년 해경궁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오. 해경궁도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들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날의 행복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세자는 변해갔습니다. 영조의 질책이 거듭될수록 세자는 무너져갔다고 전해집니다. 해경궁은 남편을 지켜주고 싶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깊어질수록 그녀도 함께 아파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안아주며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저하,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세자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뒤주 안에서 세자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나, 원손을 부탁한다. 라고 전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해경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경궁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손을 지켜내야 합니다. 남편이 남긴 부탁처럼 느껴지는 그 말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원손이 무사히 자라나 왕위에 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해경궁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궁궐의 냉혹한 규칙 속에서 남편을 위해 소리 높였다면 자신은 물론 아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과 방관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자 세자의 피를 잇기 위한 가장 비정한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손을 반드시 지켜내겠나이다. 해경궁은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난날의 일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자의 모습을 밝혀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해경궁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조 38년 세자의 장례가 치러진 후였습니다. 영조는 해경궁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해경궁은 떨리는 마음으로 영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손을 내 양자로 삼으려 한다. 라는 조처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경궁은 고개를 들어 영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손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해경궁은 그 속에서 세자를 잃었으나 손자만큼은 반드시 지키려는 영조의 마지막 결심을 일궈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해경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원손은 영조의 곁에서 엄격한 제왕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손자에게 제왕학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해경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조 52년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이 된 원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마마의 죄를 씻어드려야 한다. 그러나 노론 대신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조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세자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조 19년 해경궁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진실을 글로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자의 모습을 기록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해경궁은 붓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본래 총명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혼을 담아 적었습니다. 세자가 어떻게 병들어갔는지를 솔직히 적었습니다. 영조와 세자 사이의 비극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침묵으로 아들을 지켰다고 생각했는지도 적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살릴 수 없었으나 아들은 지켜냈다. 이것이 바로 한중록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조는 어머니가 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마마마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해경궁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는 괜찮다. 네가 훌륭한 왕이 되었으니. 정조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해경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주 앞에서 무릎 꿇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대신 아들을 선택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에게 큰 짐이 되었지만 아들은 훌륭한 왕이 되어 조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피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입니다. 해경궁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폄훼했던 기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다고 합니다.
노론 대신들의 반대가 거셌으나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조 20년 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아바마마를 장원세자로 추존하라.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앞다투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는 선왕의 뜻에 어긋나옵니다. 정조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과인의 뜻이다. 결국 사도세자는 장원세자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선왕의 아들로 다시 평가된 것입니다. 해경궁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차원에서 묘를 옮기고 도시를 정비하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원 화성이 건설되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성곽과 아름다운 누각이 차례로 지어졌습니다. 해경궁은 아들과 함께 화성을 찾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엄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조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마마마 덕분이옵니다. 해경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는 네가 이루어낸 일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뒤주 앞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오늘의 결실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조 19년 해경궁은 한중록의 마지막 글을 마쳤습니다.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기록이 완성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자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해경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정조 24년 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훌륭한 군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조선 최고의 왕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해경궁은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자의 피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구나. 순조 15년 해경궁 홍씨가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산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뒤주 앞에서 무릎 꿇던 그날로부터 57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 역사를 바꾸었다고 여겨졌습니다. 한중록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당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경궁의 선택이 없었다면 정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과 기록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순조가 즉위한 후에도 해경궁은 궁궐에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왕대비가 되어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불경을 읽고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겪은 아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해경궁은 가끔 한중록을 펼쳐 읽곤 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때 최선이라 여긴 선택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에서 개혁을 추진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장려한 성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화성을 건설하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 과정에는 해경궁이 지켜낸 세손이 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뒤주 앞에서 무릎 꿇던 그날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해경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한 것은 평생의 한이로구나. 하지만 그 한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잇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자의 피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순조 15년 해경궁은 81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산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생애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뒤주 앞에서 무릎 꿇던 18살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역사의 증인으로 남은 81세 노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경궁이 남긴 한중록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 덕분에 우리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실의 냉혹함과 한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경궁은 침묵 속에서 아들을 지켜내고 기록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해경궁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큰 힘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기록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게 합니다. 해경궁은 남편을 살리지 못했지만 아들을 지켜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정조라는 군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뒤주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여인은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기록은 오랫동안 남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조를 기억할 수 있는 데에는 그녀의 역할도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녀가 아들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역사의 흐름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당시의 많은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용기와 인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